어깨, 허리, 무릎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공무원이라면 단순 치료로 끝나면 안 됩니다. 수술 후에 장애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장애급여를 청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농구법인 안정의 문성근 노무사입니다. 공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받으신 이후에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단순 치료를 넘어 장애급여를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인 14등급과 인정 사례, 그리고 지급 방식과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고 나서 치료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통증이나 감각 이상, 관절 제한, 정신 쪽에 장애가 남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완치되지 않은 증상이 있다면 장애에 대한 정도를 진단받아서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장애급여는 재직 중에는 청구가 안 되고요. 퇴직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14급 장애 등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애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나뉘고요. 14급은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14급의 장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한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요. TV가 잘 안 들리셔서 TV 소리 키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화할 때 좀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번, 5번은 흉터 남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은 6번과 9번, 손가락과 발가락 얘기인데요. 자주 쓰지 않는 약지, 새끼, 손가락과 발가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혹은 상실된 사람,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였죠. 10번, 신체 일부의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이제 실무 용어로는 동통장애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분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척추의 경미한 변형장애, 그리고 척추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뭔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수술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수술 후에 증상이 사라진 경우 사실상 장애로 판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급여 청구가 어려워요. 실제 있던 사례인데요. 한 경찰 공무원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길에 자동차랑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골절, 그리고 척추 염자, 인대 손상과 같은 부상을 입고 장기간 요양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 회복 이후에도 무릎과 허리 같은 곳에 통증이 지속되었고,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통증이 더욱 심해지는 증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무원분께서는 퇴직 이후에 장애급여를 신청을 했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편함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장애급여 14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후유장애로 평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경통증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14급 동통장애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장애급여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방식은 매달 연금으로 받는 장애연금이 있고요. 연금을 선택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5년치, 그러니까 60개월이죠. 5년치의 장애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가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단, 일시금으로 선택하시면 장애 등급에 대한 재판정이 불가능한데요.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에 대한 재판정을 진행해서 더 높은 장애 등급을 얻고 그에 대한 연금을 또 받을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장애연금으로 할지 장애일시금으로 할지에 대한 거는 앞으로 상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공무와의 인과관계도 봐야 되고요. 퇴직한 시점도 봐야 되고 의학적인 그 판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장애급여는 퇴직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수술 후 남은 증상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사라졌다면 사실상 장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장 낮은 14급이라도 보상은 충분히 가능하고 신경통증, 즉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통증도 장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과 일시금 중에 선택해서 수령하실 수가 있고, 일시금으로 선택하는 경우 재판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나도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안정과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보상 정보를 알차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